한 달 새 두세 배가 뛴 난방비 고지서 받아들고 놀란 분들 계실 겁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가스요금이 오를 전망이어서 올 연말 돌아오는 겨울에는 더 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다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최학기 씨는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뜨악했죠. 아, 이게 뭐지? 하면서 여러 가지 물가들이 올랐는데 난방비까지 이렇게 올랐구나. 지난해 11월 7만 원가량이던 난방비는 한 달 만에 2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집에서 난방 온도를 낮춰놓고 옷을 껴입었는데 이렇게 난방비가 많이 나온 게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서재 쪽이나 화장실이라는 이런 데는 다 죽여놓은 상태고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거의 한 3배 정도 가까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처럼 훌쩍 오른 난방비로 아파트 관리비가 60에서 70만 원씩 나오자 월세 내는 것 같다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된 건 1년간 난방연료인 도시가스 요금이 40%가량 오른 영향이 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국제 가스값이 치솟자 정부는 4차례 가스요금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올 연말 다시 돌아오는 겨울엔 난방비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국제 가스값을 반영하면 가스요금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그동안 미치고 팔면서 쌓인 적자를 해소하려면 당장 2분기에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도입 가격이 인상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미수금이 계속 쌓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아까 백반장도 난방비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번 달 관리비 보고 놀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유 실장도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중앙난방이어가지고 저희 아파트가 좀 TMI인데. 아, 중앙난방 쪽이 이번에 많이 올랐다는 네, 그래서 더 많이 좀 오른 것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제 TMI로 전해드렸던 내용이죠. 오늘 국회 상황실은 설 민심 밥상에 올랐던 난방비 폭탄 상황부터 다룹니다.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북극 한파보다 더 무서운 게 난방비 폭탄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대통령실이 오늘 직접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2배로 늘려서 난방비를 지원하고요. 1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이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위, 추위 민감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난방비 폭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외 요인을 지목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의 요금이 올랐다 하면서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한 부분 역시 이 난방비 인상 체감의 원인이 됐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논쟁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이 최대한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 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스 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에서 60% 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한다. 접근은 좋았는데요. 문제는 일회성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달 특히 요 며칠은 역대급 북극 한파가 몰아쳤죠. 이번 달에 쓴 가스요금 다음 달에 또 청구가 됩니다. 또 다른 공공요금들, 교통요금과 전기요금도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줄줄이 다음 주부터 서울 택시 요금 오르고요. 4월 달에 교통 요금 오르고 2월 달에 또 뭐 가스비 뭐 등등 하면은 이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럼 다음 달 고지서 받으면은 더 나올 거예요. 그럼 또 열받고 또 뭐 요금 오르네 또 열받고. 네, 여기에 에너지 바우처 확대만으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폭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난방 거의 못하고 작은 그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서 지금 겨울을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그 대상도 아주 협소하고 네,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치권으로 옮겨온 난방비 폭탄 문제, 또다시 정쟁으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죠. 누구의 책임인가? 전 정부 책임론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제 천연가스 요금이 5배 이상 올랐는데 가스 요금을 동결했던 전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 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민주당이 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이 극치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건 지난해 2월 대선 한 달 전입니다.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요. 민주당은 예상 가능한 변수를 관리하지 못한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이나 또는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체감요금 상승폭 커지고 도시가스도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이 시기는 코로나 유행 때문에 이 공공요금을 올리는 이런 조정이 쉽지 않았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선 후에도,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도 정부는 올해 1분기 3월까지는 가스요금 동결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내년 1, 4분기에는 동결하고 2, 4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가스요금을 동결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인데요. 작년 가스공사 적자는 9조 원, 지금도 빚을 내서 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가스공사의 그 적자는 한 5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누적이 되게 되면 한국가스공사가 해외로에서 천연가스를 사올 돈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도시가스 공급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2조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런 제안을 오늘 했는데요.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체계 일환입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에너지 기업, 특히 최근에 영업이익이 올라서 상여금 잔치를 벌였다는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걷어서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횡재세, 영국과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도입이 됐고요. 국내에도 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지만요. 도입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횡재세를 과세할 시기가 지나버렸다라는 지적부터요. 과세 대상이 맞느냐 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작년 전반기에 다 횡재세 도입해가지고 작년에 다 매겨버렸어요. 근데 이제 올해 1, 2월 달에 에너지 선물 가격을 보면 지난 5년간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매겨봐야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 정유사는 이제 중동에서 석유를 사와서 우리가 휘발유 경유 같은 제품을 만들고 이거를 외국에 한 80여 개 국가에 수출해서 돈을 번 상황입니다. 여기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거는 이들이 노력한 거에 대한 어떤 그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한 건데 거기다 부과를 하는 거는 좀 논리가 맞지 않고. 네,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당분간은 이 에너지 효율에 집중을 해야 할 듯한데요.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에너지 안보를 강조해 왔습니다.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를 봤더니요, 지난해 6월에 이렇게 기후위기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 자유와 안보를 위해서 에너지의 절약과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가정 소비 전력 1% 절전을 내세운 이 일본은 냉장고를 너무 차게 하지 말고 문을 여는 시간을 좀 줄여라. 그리고 거실과 침실의 조명, 심지어 TV 화면 밝기를 낮추라는 안내문을 이 정부 차원에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다정회도요, 이미 지난달부터 난방비 폭탄을 막는 방법을 좀 소개드리기는 했었습니다. 먼저 냉기 차단, 이중 커튼과 문풍지 등으로 찬 공기를 막으면 실내 온도를 2, 3도가량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닥에 카펫이나 담요를 두는 것도 한기를 막고 난방 잔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도를 1도 낮추면 난방비를 최대 7%나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117만 가구가 받는 지원금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15만 2천 원인데 이걸 딱 2배인 30만 4천 원으로 올립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가 받는 가스요금 할인폭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원이 늘어난 게 다행이긴 하지만 이번 겨울뿐이라 이 다음 겨울은 또 불안합니다. 그때그때 지원금을 올리는 것도 일단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방안 온도가 10도 수준인 쪽방촌이나 오래된 단독주택들의 단열 공사를 지원해주는 게 더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복판의 한 쪽방촌. 200여 명이 살고 있는 지붕엔 눈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건물 안에도 얼음이 꽁꽁 얼었고 실내 온도는 10도를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방 안에서도 옷을 껴입고 전기장판은 항상 틀고 있습니다. 처음은 이제 열풍기 조금 틀고 한목에 다 열풍기도 틀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열풍기도 지금 있기는 있는데 열풍기도 못 타고 있어요. 이렇게 낡고 오래된 집을 둘러보면 정부 지원이 단순한 난방비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벽이 두텁지 않고 이중창이 아닌 곳이 많아서 우풍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봤습니다. 붉은색으로 온기가 있는 근처 아파트와는 달리 쪽방촌 위 지붕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새파랗게 보입니다. 단열의 차이 때문입니다. 쪽방촌의 경우 옛날에 지은 집이라 단열재 두께가 얇습니다. 열 손실이 커서 같은 1도를 올리는데 난방비가 아파트보다 7%씩 더 들어갑니다. 난방을 해도 쉽사리 따뜻해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창문 틈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열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 부분이 이제 더 빨갛게 보이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이중창으로 개선한다든지 이러면 조금 개선은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정부가 키를 잡고 취약계층이 사는 집의 단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은 지자체와 에너지재단 등이 제각각 크지 않은 규모로 단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에너지재단으로부터 단열 공사를 지원받은 취약계층은 3만 가구 정도에 그쳤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현 정부는 이런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전임 정부 때문이다라는 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이후 여권이 일제히 전임 정부 탓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맞는 건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추이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참모들에게 난방비 대책을 지시하는 자리에서입니다. 오늘 여당 인사들도 윤 대통령 발언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 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제액화 천연가스, LNG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대통령 선거 전까지 가스 요금을 동결한 탓에 현 정부가 부담을 떠안았던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직후 국제 LNG 가격은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할 것이 예상됐는데도 지방선거 이후로 가스비 인상을 미루면서 국민 부담을 한꺼번에 더 늘렸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만든 정책포럼 사이제 측도 문재인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최소화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결정이었다며 현 정부가 근거 없이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